특히나 이 문제는 굉장히 인화성하고 휘발성이 큰 일종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는 조금 호흡 조절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또 이야기하면 이게 역풍 부는 게 아니 대표 되자마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처리할 이 일 내놓고 윤 전 대통령 면회 가는 게 그게 시급한 일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당원으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는 저는 아마 전략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근데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뭐 좀 올라가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빠지는데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어요? 앞으로도 본인을 이렇게 당대표로 만들어준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 욕구를 해소시켜줘야 되는 이런 면회를 가냐 마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초장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과 엮여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한 당대표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왜?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래도 국민 전체 최소한으로 중도층 정도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예요. 원래 일반 접견 신청은 이게 10분 정도 이렇게 유리막을 좀 사이에 두고 예,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좀 장소 변경 장소나 접견. 절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심사를 되더라고요. 하죠. 신청은 해놨는데 이게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박 변호사 앞서 서정욱 변호사는 신청은 했지만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피고인의 지금 수용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이런 그 접견이라든 이런 부분은 특검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은 지금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 접견을 지금 다 금지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 면회 신청을 하더라도 특검이 지금 변호인과 가족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불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럼 최소영 평론가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면회 가겠다고 했었고 김문수 최고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강성 지지층의 그 열기를 받아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발 더 나아가 보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면회를 간다고 그랬지 언제 시기를 못 박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못 박은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대통령과의 회담부터 해가지고 정기국회가 지금 개막되고 지금 사실 산적한 현안이 많아요. 당 지도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산적한 이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처리한 다음에 윤 대통령 문제는 윤 전 대통령 면회 문제는 조금 뒤로 가겠다. 저는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에 본인을 당선시킨 건 그런 어떤 강한 열망과 요구에 의해서라도 됐기 때문에 본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해놓고 보고 장동혁 대표는 좀 결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우리가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을 가야 되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필요한 건 지도와 스틱이 필요한 거지 뗏목 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배반한다 약속을 어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공약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돼도 인수위원회 격인 거기서 다 검토해가지고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예. 특히나 이 문제는 굉장히 인화성하고 휘발성이 큰 일종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는 조금 호흡 조절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또 이야기하면 이게 역풍 부는 게 아니 대표 되자마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처리할 이 일 내놓고 윤 전 대통령 면회 가는 게 그게 시급한 일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당원으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는 저는 아마 전략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근데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뭐 좀 올라가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빠지는데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데 다만 김민수 최고위원은 결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대표도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하겠다. 당내에서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가장 좋아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대표가 사적으로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드릴 거냐. 이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은 사법 판단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는 예.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최수영 평론가 지적하신 그 역풍을 우려하는 거예요. 실제로 갔다가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몇 표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한 75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75만의 당심과 5,200만의 민심의 차이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면회를 가더라도 예.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얻을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잃을 게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을 이렇게 당대표로 만들어준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 욕구를 해소시켜줘야 되는 이런 면회를 가냐 마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초장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과 엮여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한 당대표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왜?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래도 국민 전체 최소한으로 중도층 정도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사실 상당히 곤란하긴 하겠지만 저는 현명한 판단, 첫 단추 잘 끼워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최수영 평론가님, 장동혁 대표가 윤어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를 목표로 성적표가 그거니까 단절, 절연까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 중간 어느 선에서 멈출 거라고? 그러니까 정치가 원래 또 그래요. 필요한 것과 예. 가능한 것 사이의 중간대를 취하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강성 같고 그다음에 정말 원리주의자 같은 단어들이 이번에 쏟아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보고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명운을 걸 선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선, 총선, 지선 이게 각급 이게 전국 단위 3대 선거입니다. 근데 전국 단위 3대 선거 지금 바로 10개월 후에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예. 그러면 윤 어게인만 외치면서 갈 수 있습니까? 윤 어게인을 포함해서 끌어들일 좀 일전의 외연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동혁 지금 신임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원래 그 영수회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문제도 처음에 지금 선거운동 할 때 같았으면 절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지만 지금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가 어찌됐건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먼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내 리더십을 강화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얻은 표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만 5천 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네. 78만 전체 책임당원의 4분의 1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출발하는 지점이 뭐냐. 지금 장동혁 대표에 있는 지지 기반은 당내 당원의 책임당원의 4분의 1밖에 못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4분의 3이 찬탄이거나 반탄이라도 결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당내 리더십을 공고해야죠. 근데 여기서부터 전선을 넓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장 대표의 리더십 강화될까? 아니죠. 본인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적절하게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강화시킬 건 강화시키되 그다음에 그 분열이거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당에서 본인의 대표 리더십을 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사이 제가 그래서 아까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중간치를 아마 장 대표는 선점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그 김문수 최고위원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헌재 파면 결정도 지금 부정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그러면 어쨌거나 당 지도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 다른 당 지도부들도 어느 순간에 장동혁 대표하고 보조를 맞출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얘기할까요? 저는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좋은 말 해주셨는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것만이 계속? 본인이 정책 자산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변인 시절에 그 과천에 선관위를 갔던 걸 가지고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역풍 맞아서 대변인직 내놨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본인을 그렇게 해서 그만뒀던 대변인인데 여기에 최고위원까지 입성했던 거는 강성 지지층이 도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남는 장세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른바 국민의힘 어떤 전통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고
그다음에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런 역할은 이제 한 부분이 맞고 또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선거를 향해 나아가고 최소한 어떤 그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우리도 후보를 낼 수 있어 지방자치제 선거에 라고 분위기를 만드는 건 장 대표의 몫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집토끼에 대한 사기 진작과 회복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 대표가 쉽게 말해서 그 내년 1, 2월 달에 공천하는데 공천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다고 판단하면은. 예. 물론 뭐 공천이 하겠지만 그 정말 경쟁력 있거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안 온다. 그건 치명적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역할 분담, 그게 암묵적으로 대표에게까지 그렇게 입장을 밝히라까지 요구하는 상황까지 저는 안 갈 거로 봅니다. 예.